제1장 내가 나를 만나던 날. 나는 오랫동안 남을 이해하는 데에만 애쓰며 살았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결과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청소를 하다 문득 손이 멈췄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 한 줄기가 먼지를 가르며 천천히 흔들리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넌 지금도 충분해. 그 한마디에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나는 생전 처음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때 알았다. 세상과의 대화보다 먼저 해야 할 대화가 바로 나와의 대화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나에게 말을 건다. 청소하며, 글을 쓰며, 기도하고, 걷고, 멈추며,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나는 그 시간을 자신과의 소통이라 부른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오늘의 마음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다.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문장은 언제나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문장이다. 대표 문장. 몰입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 힐링 게임. 자신을 닦는 일은 세상을 닦는 일이다. 자신과의 소통. 오늘의 나를 닦는 일은 내일의 세상을 닦는 일이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멈추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 미소 짓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방법은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먼지를 먼저 털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청소는 나의 기도이고 기도는 나의 기록이며 기록은 내 삶의 질서가 된다. 책을 한 권 쓰는 일은 결국 나를 닦고 또 닦는 일이다. 단어 사이의 침묵에서, 문장 끝의 쉼표에서 나는 다시 내 안의 다원을 만난다. 나는 오늘도 내 안에 대화와 함께 걷는다. 때로는 비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그러나 언제나 사랑의 방향으로.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내 하루는 단순해졌다. 닦고, 쓰고, 기도하고, 웃는다. 그 단순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하루가 되고 책이 되고 나라는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쓴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작가의 끝맺은 문장. 나를 이해하려는 하루가 세상을 이해하려는 평생보다 더 깊었다. 다운 작가. 자신과의 소통. 어디에 두어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원하신다면 자신과의 소통 다음 챕터도 이 흐름과 세계관으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장면으로 열어볼까요? 제2장 청소, 기도, 글쓰기. 일상의 움직임이 나를 닦는다. 아침 공기는 언제나 조금 서늘하다. 창문을 열면 먼지가 떠오르고 빛이 들어온다. 그 뒤에는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내가 함께 섞여 있다. 나는 청소를 시작한다. 먼지를 털고 걸레를 짜고 쌓여있던 흔적들을 조용히 닦아낸다. 그러는 매 순간 깨닫는다. 청소는 정리가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공간을 닦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건 왜 여기 있었을까?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며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청소가 끝나면 나는 기도한다. 손을 모으기보다 마음을 모은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일이 아니라 진심을 잠시 멈추게 하는 일이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라고 속삭인다.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확인의 말로. 기도 속에서 나는 다짐하지 않는다. 다만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인다. 수용은 모든 기도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글을 쓴다. 글쓰기는 마음의 창문을 다시 여는 일이다. 머릿속에서 흐르던 생각들이 한 줄, 한 문장으로 내려앉을 때 나는 조금 더 나를 이해한다. 때로는 지우개로 문장을 지운다. 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진한 마음을 증언해준다. 글을 쓰는 손끝은 기도하는
손끝과 닮았다. 둘 다 진심을 담아 움직이며 둘 다 나를 조금 더 맑게 만든다. 청소, 기도, 글쓰기. 이 세 가지는 나에게 일상이 아니라 의식이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정화되고 정화된 마음은 다시 글을 낳는다. 그 순환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 삶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의 합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쓴다. 닦고, 기도하고, 기록하며 내 안의 다원을 조금씩 닦아낸다. 대표명, 청소는 마음의 리셋 버튼이다. 자신과의 소통, 글쓰기는 내면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창문이다. 힐링 게임, 하루의 닦음이 나를 투명하게 만든다.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글을 쓴다. 이 세 가지는 더 이상 루틴이 아니라 나의 호흡이 되었다. 청소는 손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청소이며, 글쓰기는 그 둘을 기록하는 증언이다. 한때 나는 삶의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늘 부족했다. 하지만 삶의 안에서 마음을 닦기 시작하자 이미 모든 것이 충분했다. 깨끗이 닦인 바닥 위로 새벽의 빛이 번질 때 나는 안다. 세상은 나를 기다린 적이 없지만 나는 언제나 세상 안에서 닦이며 자라왔다는 것을. 기도 속의 침묵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글 속의 쉼표는 내 호흡이 되었다. 더 이상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는다. 의미는 이 매일의 작은 움직임 속에 있었다. 닫고 멈추고 쓰는 일. 그 단순함이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 청소가 끝나면 마음이 비워지고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채워지며 글쓰기가 끝나면 마음이 정리된다. 이 세 개의 원은 서로를 감싸며 하나의 완전한 다원을 이룬다. 그래서 내 이름이 곧 내가 가는 길이야. 나는 오늘도 닦는다. 바닥의 먼지를 닦고 가슴 속 생각을 닦고 종이 위 문장을 닦는다. 그 모든 닦음의 끝에서 나는 매번 새로 태어난다. 작가의 끝맺은 문장. 객한 마음은 가장 조용한 예술이다. 제3장. 몰입의 정원에서 피어난 문장들. 집중의 향기, 반복의 리듬. 가끔 나는 생각한다. 삶은 거대한 정원이 아니라 작은 화분 하나에 매일 물을 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 물이 바로 집중이고 그 습관이 바로 몰입이다. 내가 쓰는 문장들은 한 번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마음으로 물을 주어 얻은 결과물이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단어들이 흙 속에 묻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단어들이 내 안에서 향기로 피어난다. 그 향기의 이름이 집중이다. 집중은 억지로 짜낸 긴장이 아니라 조용히 깨어있는 사랑이다. 나는 오랫동안 몰입을 연구하며 알았다. 몰입은 성취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라는 것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보다 지금 여기에 있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몰입은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흐를 때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다. 그리고 그 흐름에는 늘 리듬이 있다. 반복의 리듬, 호흡의 리듬, 손끝의 리듬. 나는 그 리듬을 따라 글을 쓰고 그 리듬을 따라 하루를 산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한 문장을 100번 써보면 그 안에 숨은 불안과 욕심이 모두 빠져나간다. 남는 건 단순함, 그리고 진심뿐이다.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답게 존재할 수 있다. 몰입의 정원은 그렇게 피어난다. 거창하지 않다. 책상 위 한 장의 노트, 창가에 한 입 식물, 조용한 숨 한 줄기. 모든 작은 순간들이 집중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인다. 몰입은 나에게서 시작되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길은 둥글고 그 원은 끝이 없다. 오늘의 몰입은 내일의 평화를 만들고 내일의 평화는 오늘의 집중을 또 낳는다. 그 순환의 끝에서 나는 안다. 나는 나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다. 대표명. 집중은 사랑의 한 형태다. 힐링 게임.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닦는 연습이다. 자신과의 소통. 나는 오늘도 몰입의 정원에 물을 준다. 몰입은 성과의 꽃이 아니라 마음을 매일 물 주는 습관이다. 한 번의 집중으로 피어난 꽃은
금방 시들어버린다. 하지만 매일의 몰입으로 자란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안다. 몰입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꼬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을. 그 뿌리가 깊을수록 내 마음의 나무는 더 많은 바람을 견딘다. 글이 막힐 때도, 기도가 매만나갈 때도, 청소마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정원은 나를 기다린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는 않는다. 몰입은 쉼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쉼을 통해 깨어나는 생명의 순환이다. 문장을 가꾸듯 하루를 가꾸고 하루를 가꾸듯 마음을 가꾼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더 깊어진다. 몰입은 나를 완성시키지 않는다. 다만 매일 나를 살아있게 한다. 나는 깨달았다. 집중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반복은 일종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둘이 만나 피어난 것이 나의 글이고 나의 삶이고 나라는 다원이다. 오늘도 나는 나의 정원에 물을 주고 그 향기 속에서 살아간다. 작가의 마무리 문장. 몰입은 나의 언어이자 나의 기도다. 다음 작가, 힐링게임, 제사장. 나의 이름은 다원이다. 다는 다양함, 원은 통합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다원이라는 이름을 품어왔다.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건넨 한 문장이었다. 처음엔 그저 발음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안에 담긴 뜻이 내가 가는 길이 되었다. 다양함의 세계. 한때 나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모두가 말하는 정답에 맞추려 했으며 나만의 색은 사치라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글을 쓰며 깨달았다. 세상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무수한 색채의 조합이라는 것을. 하루의 감정도, 사람의 표정도, 문장의 리듬도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곧 아름다움이었다. 다는 바로 풍요라는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 감정이 함께할 때 마음은 깊어지고 여러 시도가 겹쳐질 때 생각은 자란다. 나는 그렇게 다양함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왔다. 원통합의 길. 다양함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마음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으면 삶은 늘 어딘가 비어있는 듯하다. 그래서 나는 원을 배웠다. 끝없이 이어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원. 그것은 균형의 모양이며 화해의 언어였다. 나는 쓰고 닫고 기도하며 알게 되었다. 삶은 여러 색이 섞여도 결국 하나의 원으로 모인다는 것을. 그 원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지금으로 이어진다. 다원, 다양함 속의 통합. 그래서 내 이름은 다원이다. 많은 것을 품되 한 점으로 모이는 사람.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찾고 다름 속에서도 연결을 본다. 다원은 나의 이름이자 나의 철학이다. 나는 사람의 마음에도 자연의 움직임에도 그 다원적 리듬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람은 자유롭지만 흐름에는 질서가 있고 파도는 흔들리지만 결국 해안으로 돌아온다. 인간의 마음 또한 그렇다. 모순과 조화가 함께 춤추며 하나의 원을 그린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짐한다. 다양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통합을 서두르지 말자. 그들은 이미 내 안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오늘도 나는 그 이름을 따라 걷는다. 다양한 나를 받아들이며 하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껴안는다. 대표 문장. 다원은 이름이 아니라 태도다. 다양함을 품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자신과의 소통. 이름은 나의 방향이자 나의 약속이다. 나는 여전히 다원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멈춰 선다. 그 소리에는 겹겹이 쌓인 나의 날들이 담겨 있다. 망설임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작은 성취에도 눈물 흘리던 순간들,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을 용서하던 밤들, 그 모두가 다였다. 그 다양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단 하나도 버릴 수 없었다. 모두가 원을 이루는 부분이었으니까. 삶은 결코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어느 때는 곧게 달리고 어느 때는 곡선을 그리며 돌아간다. 하지만 결국 모든 길이 다시 만나 하나의 원이 된다. 그 원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 이름이 있다.
다운.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이름. 다름을 나와 화해시키는 이름. 나는 그 이름을 기도하듯 부른다. 오늘도 다원답게 살아가자. 즉, 다양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자. 흩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어쩌면 이 이름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일지도 모른다. 타인의 다양함을 포용하고 그 안에서 조화의 원을 찾아내는 일. 글로, 음악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세상의 소음을 통합의 리듬으로 바꾸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발견하고 나와 세상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일. 이제 나는 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존재의 선언이라는 것을. 다원이라는 이름이 나를 부른다. 그리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한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 원 안에서 자란다. 다양함을 사랑하고 통합을 실천하며 흐르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담는다. 작가의 마무리 문장.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세상을 껴안는 연습을 한다. 다운 작가. 자신과의 소통. 제5장. 자신과의 소통. 세상과의 화해. 이해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한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듣는 순간에 시작된다. 한때 나는 말이 너무 많았다. 내가 옳다고 믿는 말을 세상에 이해시키려 했으며 끝없이 늘어놓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메아리 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들었다.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내 안의 소리를. 경청은 귀로만 듣는 일이 아니다.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내가 나를 듣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말도 진심으로 들렸다. 자신과의 소통은 그 연습의 시작이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니? 그 질문 앞에서 불안과 분노는 조금씩 풀려나갔다. 내가 나를 경청하자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은 그제야 부드러워졌다. 나는 깨달았다. 이해는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해는 시간, 침묵, 기다림의 언어.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타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해는 시작된다. 그 마음이 모일 때 세상은 화해의 모양을 가진다. 나는 글을 쓰며 수없이 타인의 마음을 상상한다. 누군가의 슬픔이 내 문장 속에 숨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비판이 아니라 온도로 감싼다. 온도는 이해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짐한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려 하자. 이해는 결국 사랑의 한 형태다. 사랑은 판단 대신 경청을 택하고 경청은 세상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 청소가 나를 닦아주었고 글쓰기가 나를 비추어 주었고 몰입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다면 경청은 나를 넓혀 주었다. 나는 이제 안다. 내면의 평화는 나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평화는 타인과의 경청에서 자란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듣는다. 아이의 웃음, 바람의 숨결, 내 안의 침묵, 누군가의 작은 한숨, 모두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말이 많지만 이제 나는 그 안에서 고요히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게 된다. 경청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예술이라는 것을. 대표 명언 인용. 세상을 설득하려면 먼저 세상을 들어야 한다. 힐링 게임. 이해는 설명의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이다. 자신과의 소통.